저는 성산생명윤리소 연구원이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인 류현모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에 나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한 의과학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성을 말하는 젠더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뜻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그 대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과 생식기의 형태로 결정됩니다. XX이면 여성, XY면 남성, 이 두 가지뿐입니다. 젠더라는 자의적 선택을 공적으로 인정할 경우 생길 엄청난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드물게 모호한 생식기 형태 혹은 성염색체와 반대되는 생식기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간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이것을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에서 이것은 성발달 이상 질환으로 염색체 수나 그 구성의 이상인 선천성 질환입니다. 자신이 젠더 퀴어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용어만 사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성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호르몬요법과 성형수술로 반대의 성징의 겉모습을 만들 수는 있어도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성인의 몸을 구성하는 이 100조개에 이르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성염색체의 구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되기 때문에라는 말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사이언스에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샘플 수를 47만 명이라는 많은 수를 했고, 좀 불확실한 이 부위에 어떤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다는 그런 연구 방법을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 가지고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논문은 동성애 단체, 이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성애 단체의 사전 검열을 다 통과하여 그들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로 이전에 동성애가 유전의 근거로 이용되었던 모든 논문들의 주장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의 행위는 유전이 아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는 복잡한 성적 행동을 유전자 몇 개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포괄적 평등법을 반대하는가? 성별 정체성이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자의적 기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그다음에 평등법은 오히려 소수자를 편파적으로 편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행동이 동성애자의 건강과 행복에 끼칠 불행한 결과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 있는 팩트 체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성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물이나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린 중독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강박적 중독적 성향을 가진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미국에서 1969년 성혁명 운동이 촉발된 이후 동성애자들이 미국 정신과학회 이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결국 1973년 이사회에서 질환 분류에 빠졌을 뿐입니다. 아직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여전히 있고 실제로 우리 이현아 목사님이 그 예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중독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에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치료가 어렵습니다. 팩트 체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그 그림들을 조금 보시면
동성애 성전환자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것을 66페이지 아래쪽에 각주 49번을 보면 미국 CDC에서 여기서는 LGBT에 대한 각 성소수자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놨습니다.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비교해서 HIV, 성병, 간염, 자살폭력, 약물남용, 흡연, 정신질환 등 많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번역 기능을 해보시면 한글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 행위의 위험 요소를 아주 자세히 경고하면서 예방,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콘돔으로 예방할 수 있다, 완전 예방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HIV 한번 감염되면 영원히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HIV와 남성 동성애자의 연관성 관련되는 것은 67페이지 그림입니다. 보면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동성애로 HIV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그림 4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남성에. 그래서 그림 5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매년 연보에서 그 해의 자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면 이런 위험성을 그 성소수 집단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비를 해서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맺겠습니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관리청과 언론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동성애 성행위의 결과가 건강상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성소수자들이 더 잘 알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포함한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는 법이 아니라 도덕과 상식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